네,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4,000달러. 이스라엘 이란 전쟁 확정 양상 보이면서 나스닥과 같이 내려는 갔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2,500불, 리플 3,000원 투심 지켜주는 핵심 라인은 지켜주고 있고요. FMC 파월 의장 연설이나 점도표, 경제 전망까지 부정적이었지만 미국 증시나 코인은 모두 횡보로 버티고 있고 4월 같은 충격은 당장에 안 나오죠. 4월 대중관세 145%, 가짜 충격에 비트코인 7만 달러 하락하고 나스닥 마이너스 30%로 기간 개미 할 것 없이 다 털어냈다가 그대로 5월 반등 오니까 최근 같은 충격에 이러다 또 오르겠지 하는 마인드가 팽배합니다. 개별 코인은 상승세가 별로이지만 6월 17일 스테이블 코인 상원 최종 투표 통과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하고 서클사는 하루 만에 40% 이상 폭등을 했고요. 67달러의 상장 이후 2주일 만에 20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애프터장 214달러 플러스 7%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기존 카드사보다 수수료가 낮은 것이 서클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미국 CEO들도 단기 실적에 연봉도 금세 바뀌고 해고나 승진도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서클사 상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을 68대 30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지지하는 상황이라서 7월 여름 휴가 전 하원과 대통령 서명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실효성 높은 법안이고 시장에 본격 100%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클사 주가도 급등을 했지만 서클 지분 많이 들고 있는 코인베이스도 295달러로 플러스 16% 장중에 상승이 좋고요. 21년 코인베이스 상장되었을 때 300불 스타트 했는데 22년 폭락은 했지만 전고점 회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우리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당장에 잠잠하고요. 하지만 상승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나 서클사 공통점이 있다면 블랙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코인베이스가 22년 루나코인 파산과 비트코인 폭락으로 4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서클사 주가 당장에는 잘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장된 지 2주밖에 안 된 주식이고 나스닥 신규 상장된 주식들 이렇게 폭등하다가 마이너스 90%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보다가 저점을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서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상용화 속도 빨라지고 있는데 쇼피파이 결제에서도 신용카드 말고 USDC 결제가 가능하고요. 당장에는 애플, 메타, 아마존도 이렇게 USDC 결제 기능을 추가하며 서클사 수익이나 중간에 거래해주는 코인베이스 매출도 같이 오를 거라면서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애플이나 메타 이미 기술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도 났고 1:1 미국 채권도 구매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나 수수료 면제 같은 유도 정책이 있으며 빅테크가 USDC 도입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볼 수 있죠. 투자자들도 USDC에 익숙해지며 크립토 결제가 서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점차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USDC는 미국 달러에 1:1 패깅되어 있어서 미국 국채를 구매해야 된다는 장점 가지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이 USDC 거래는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업비트가 알트코인, 비트코인 거래로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지만 바이비트처럼 선물 시장 통해서 대규모 청산으로 가져가는 수익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때문에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당장에 안 올라도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에서 리플이 수수료 더 저렴해서 리플 결제도 추가할 것이다 이러면 리플도 본격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출금 수수료 비교를 해보면 USDC는 금액에 따라서 0.29달러에서 3.2달러까지 됩니다. 대신에 리플은 0.24에서 1.2달러로 금액이 클수록 리플이 훨씬 더 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리플은 일반 회사로 미국 국채와 1:1 패깅된 USDC보다 미국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적습니다. 거기에 가격 변동도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코인러들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코인 투자 안 할 경우 시시각각 바뀌는 가격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리플도 5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편입되기 위해서 CEO 갈링하우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신시아 루미스 원은 리플을 당장에 배제를 했습니다. 만약 이번 법안에 미국 국채 매입하면 결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리플도 같이 폭등을 했었고요. 신시아 루미스 생각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미국 내 크립토 인지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결제도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소폭 하락을 했는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 향해서 이란 국민들 절대 항복 없다, 미국 미사일 공격에 반격
협력도 할 것이다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도 지지 않고 이란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장관들까지 어디 있는지 위치 알고 있고 쉬운 표적이라면서 항복 안 하면 공격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있고요. 이스라엘 이란 대규모 공습 이후 하루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중동 문제가 잠잠해질 기미가 당장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상승 가장 많이 나온 주식도 보면 GE, 에어로스페이스, 로키드 마틴, 보잉 등 여기 미국 방산 무기 제조하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중동 전쟁 확전될수록 미국이 생산해서 파는 무기의 소비는 더욱 증가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란은 빨리 만나자는 트럼프 제안을 곧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새벽 동안 방산 주가는 약간 마이너스로 주춤한 형국이었고요. 거기에 하락 많이 한 섹터 보면 미국 금융, 신용 섹터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나 떨어졌습니다. 서클사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작되면 비싼 카드 결제 줄어들면서 기존의 카드 회사들 수익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 거고요. 실적이 정말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지만 투자 회사라면 빠르게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변모하는 시장을 적응하기 위해서 비자, 마스터카드 비중을 줄이고 서클사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 여기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시작으로 예멘, 후디 반군까지 개입을 하는 등 전쟁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다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명목 GDP 521빌리언, 이란 또 469빌리언으로 규모가 비슷합니다. 이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아랍에미리트는 경제는 비슷하지만 인구나 지역을 보시면 여기 매우 작고요. 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 비슷한 지리적으로도 붙어있는 경우 관계 안 좋은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태국, 베트남 역사적으로 전쟁 많고 감정이 많이 쌓여있는 국가로 동남아에서 베트남, 태국 관계가 안 좋고 한국 역시 일본, 중국 경제 규모 비슷비슷하고 중국은 2000년 초반부터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견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거기에 이란, 이스라엘까지 세계 분쟁 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FOMC 파월의장 인터뷰가 열렸고요. 파월의장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할 것이다 금리 동결을 또다시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죠. 관세 불확실성이 4월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나 경제활동에 부담 주고 개인용 PC, 오디오, 비주얼 장비 등 일부 품목 이미 가격 상승 나오면서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관세는 종료되었지만 한국, 일본, EU 상호 관세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 높다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트럼프도 파월의장 맹공을 했는데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의장 보고 멍청한 사람이다,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유럽은 10번이나 금리 인하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비난을 했고요. 거기에 퇴임시키겠다, 바이든이 파월 재임명시킨 것은 파월이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팩트는 파월 의장 트럼프가 2019년에 임명을 시킨 연준 의장이죠. 트럼프는 기존에 1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 2.5포인트 더 금리 내려야지 연방 부채에서 나가는 이자 8천억 달러, 원화 1,1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OMC 점도표에서도 보면 연준이 좀 더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5년에는 3월과 6월 비교를 해보면 4%의 금리는 유지하자 쪽이 많지만 혹시라도 리스크 생기면 4.5% 더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 대비해야 된다는 연준위원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26년 내년 가서도 3.5%까지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 강했는데 현재는 4%하고 3.5% 동률이 되었고요. FOMC 경제 전망을 봐도 실업률은 3월에 1.7% 전망했다가 1.4% 내리고 실업률도 4.5% 증가, PC 물가도 3%, 코어 물가도 3.1%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실업률 늘어나면서 물가도 오를 것이다. 연준이 확실히 매파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